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어른은 편하게, 친구는 믿게, 젊은이는 따뜻하게. 자로가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노인에게는 편안함을, 친구에게는 신뢰를, 젊은이에게는 따뜻함을 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각 세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공자는 논어 공야장편에서 제자 자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자한지는 노인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을, 붕우신지는 친구들이 신뢰하게 하는 것을, 소자회지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는 편하게 앉아 계시도록 하고, 형제자매와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조카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순간들이 있죠. 한자리에 여러 세대가 모였을 때 각자에게 필요한 배려가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 잘한다고 사람 쓰지 말고 사람 미워도 좋은 말은 들어라. 사람과 말을 분리해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말재주에 현혹되거나 미운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본질을 놓칩니다. 회의 시간에 평소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의견을 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하고 무시하기 쉽죠. 하지만 내용 자체는 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의 제안을 실적 없이 받아들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심 없으면 예의도 음악도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진심이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공자가 예와 악이 모두 인덕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매너 교육을 받아도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위선이죠. 선물 포장을 예쁘게 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 제자 자장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말할 때는 진실되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할 때는 성실하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낯선 곳에서도 환영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고향에서도 배척당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는데 건성으로 응응, 그랬구나 하며 휴대폰만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형식적인 반응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관계를 만듭니다. 생각만 하는 건 쓸모없고 배워야 산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의 바른 길을 일러줄 때 한 말입니다. 공자 스스로 밤낮으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깊이 사색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궁리하는 것보다 실제로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하나, 저렇게 해봐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간 경험 있죠? 다이어트 방법을 며칠 밤새 검색하는 것보다 일단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 10분 걷는 게 낫습니다. 생각은 짧게, 실천은 빠르게. 스스로 생각 안 하면 누구도 못 도와준다. 주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사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해주겠지 하며 답만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스스로 어떻게 하지? 고민해야 해결책도 보이고 성장도 할 겁니다. 좋은 사람 되기, 마음 먹으면 된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인의 실천이 어렵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멀리 있는 높은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먼저 연락하면 이상하려나 망설이고 있지 않나요? 사과해야지 생각만 하고 몇 달째 미루고 있지 않나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카톡 한 줄,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강해질 수 없다. 진정한 강함은 욕심을 이기는 데서 나옵니다. 욕심이 많으면 유혹에 흔들리고 작은 이득의 원칙을 굽히게 됩니다. 굳센 의지란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욕심은 그 의지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제자 신정을 두고 한 평가입니다. 누군가 신정이 강직하다고 말하자 공자는 저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 어찌 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답했습니다. 50% 할인 문자를 받으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려고 카드를 꺼내는 순간 있죠. 무료 증정, 이벤트에 시간을 쏟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기도 합니다. 작은 이득에 눈이 멀면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공짜에 혹해서 개인정보를 넘기고 세일에 끌려서 빚을 내고 당장의 편함에 미래를 담보로 잡히는 겁니다. 할 말은 또박또박, 예의는 끝까지. 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확성과 존중을 동시에 지키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일을 다룰 때는 애매하게 얼버무리지 않고 분명히 말하되 상대를 무시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는 균형입니다. 공자는 종묘와 조정 같은 엄숙한 곳에서 사안을 또박또박 밝히되 공경하는 태도는 잃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를 쓰거나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되 품위를 지키는 순간이 있죠. 당당함과 예의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곧 나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몸가짐, 표정, 말투는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는 증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 맹경자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세우고 표정을 정리하고 말투를 다듬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의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소의 태도입니다. 편안함만 찾으면 성장이 멈춘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개인적 안락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안정과 편안함에만 집착하면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고 같은 메뉴만 먹다가 문득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새로운 도전은 불편하지만 편안함에 안주하면 성장도 멈춥니다. 진심은 모두가 인정한다. 이는 민자권의 효행이 너무 진실되어 부모와 형제의 칭찬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민자권은 계모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를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가족의 화목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의 진심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탓하며 주변에 하소연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포용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진심이 결국 모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모가 3년 키운 은혜를 잊지 마라. 제아에게 3년상의 근거를 밝힌 말입니다. 부모가 3년간 돌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장례를 간소히 치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부모님 전화가 왔는데 또 뭐야 하며 귀찮아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어릴 때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생각해보면 몇 분 통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능은 세상에 쓰이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자 자로가 악인의 부름에 응하지 말라고 하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숨어만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박은 매달려만 있으면 쓸모없지만 따서 쓰면 그릇이 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는 안 맞아, 환경이 안 좋아라며 시도조차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작은 일이라도 해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재능은 쓰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괴상한 것, 폭력, 혼란, 귀신 따위는 입에 담지 않는다. 공자는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학문을 중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초자연적 이야기나 비이성적 믿음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일상의 도덕과 인간관계에 집중했고, 제자들이 귀신이나 사후세계를 물으면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라며 현실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이 부적 사면 대박 난다 거나 이 소문 퍼뜨리면 행운이 온다 는 말을 듣게 되죠. 혹하는 순간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에 휘둘리기보다 내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게 현명할 겁니다. 상황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예의다. 진정한 예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관계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격식, 공손함과 당당함의 균형을 아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는 이중성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조정에서 하급 관리와는 편안하고 솔직하게, 상급 관리와는 예에 바르고 신중하게, 임금 앞에서는 더욱 공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할 때는 편하게 농담하다가도 처음 만난 연인 부모님 앞에서는 격식을 갖추게 되죠. 친구와 대화할 때와 은행 창구에서 말하는 투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건 가식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예의입니다. 똑같은 말도 상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전달하는 게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리더가 먼저 보여주면 아무 말 안 해도 따라온다. 진짜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윗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아랫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본받습니다. 강요나 명령 없이도 조직이 움직입니다. 공자가 제자 범지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가르칠 때 한 말씀입니다. 팀장이 매일 지각하면서 너희는 지각하지 마 라고 하는 모습 본 적 있죠? 아무도 안 따릅니다. 반대로 상사가 항상 정시 출근하고 약속을 지키고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특별한 지시 없이도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보다 행동, 명령보다 본보기,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리더는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것은 자로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리더는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앞장서고 사람들의 고생을 내 일처럼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어가야 진짜 리더입니다. 집안일이나 청소할 때 누가 좀 해 하면서 본인은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거드는 경우 있죠? 진짜 리더는 말하기 전에 먼저 빗자루를 듭니다. 가족이든 팀이든 공동체든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질투도 탐욕도 없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과도하게 무언가를 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든 떳떳하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자는 제자 자로를 칭찬하며 시경의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로처럼 욕심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해지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 비교를 멈추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용기 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용기는 폭력이다. 진정한 용기는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힘만 앞세우면 혼란을 일으키고 정의 없이 강한 것은 결국 해악이 됩니다. 제자 자로가 용기의 중요성을 물었을 때 공자는 정의가 없는 용기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당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말해야 하나, 그냥 넘어갈까 고민하는 순간이 있죠. 용기 내어 말하되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불운을 탓하지 않고 내 실력을 키운다. 제자 자공이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불운을 하늘 탓으로 돌리거나 실패를 남의 탓으로 하지 말고 일상에서 배워 큰 이치에 통달하는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외부 환경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를 갈고 닦을 때 이루어집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문제가 이상했어, 운이 없었어 하며 탓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시 도전하면 결국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배운 사람은 남을 품고 안 배운 사람도 배우면 함께하기 좋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배우면 아래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고 아래 있는 사람이 배우면 스스로 절제하며 성숙해집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과 태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제자 자유가 작은 고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공자가 한 말씀으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 책 몇 권 읽고 나서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기 시작하는 걸 본 적 있죠. 배움은 위치와 상관없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쉴 때는 완전히 쉬어라. 잠잘 때 몸을 긴장시키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집에서까지 격식을 차리면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단정해야 해 하며 불편한 옷 그대로 입거나 주말인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하며 쉬지 못하는 순간이 있죠. 진짜 쉬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 허락하는 겁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공자가 당시 사람들의 자기 성찰 부재를 한탄하며 한 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이 지적하기 전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기 개발의 출발점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교통 탓부터 하지 않으셨나요? 업무에서 실수했을 때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변명하지 않으셨나요?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핑계부터 찾는 순간 이 명언이 떠오를 겁니다. 진짜 실력자는 여유롭고 허세는 불안하다.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겸손합니다. 반면 실력 없이 거칠에만 하는 사람은 내심 불안하면서도 교만하게 굽니다. 이는 내면의 충만함과 결핍이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받았을 때
조금밖에 모르는데, 아, 그거요? 당연히 알죠. 하며 아는 척하는 순간 있죠. 진짜 실력자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문제 예방이 진짜 실력이다. 분쟁이 터진 뒤 재판하는 것보다 미리 도리를 가르쳐 다툼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공자가 강조한 통치의 본질입니다. 가족과 다퉜을 때 말싸움으로 이기려 하기보다 평소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면 다툼이 줄어들죠.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진 뒤 회의하기보다 미리 소통하면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품격을 만든다. 환경의 가치는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품격으로 결정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추한 곳도 품이 있어지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화려한 곳도 황폐해집니다. 공자가 변방으로 가려 하자 제자들이 누추하다고 걱정했을 때 한 말입니다. 낡은 사무실이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존경받는 회사가 되고 오래된 동네도 이웃끼리 인사하고 배려하면 살기 좋은 마을이 되죠. 공간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잔기술에 빠지면 본질을 놓친다. 작은 기술도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면 큰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됩니다. 자아가 전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되 근본 도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다이어리 꾸미기에 몇 시간 쏟다가 정작 그날 할 일은 하나도 못한 경험이 있죠. 예쁜 형식에만 빠지면 정작 중요한 실행은 사라집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밀어주고 적극적인 사람은 말린다. 공서화가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자 공자가 한 설명입니다. 제자 영구는 소극적이라 용기를 북돋웠고 자로는 무모해서 신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조언도 달라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해봐 라고 하면 약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겐 천천히 신중하게 가 필요하죠. 같은 말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보고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진짜 스승의 경지는 닿을 수 없이 높다. 위대한 스승의 깊이는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공은 공자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스승님은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지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공이 다른 사람이 공자를 폄하하자 스승의 위대함을 변호하며 한 말입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릴 땐 이해 못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 깊이가 보이는 순간이 있죠. 선배가 10년 넘게 일해온 노하우를 며칠 만에 따라잡을 순 없지만 묵묵히 배우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그 경지가 이해됩니다. 돈 벌 때도 양심은 챙긴다. 공자는 이익 추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덕과 분리된 맹목적 이익만을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이익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때 의미가 있으며 천명과 인의 도리에 부합할 때 지속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논어 자한편에는 공자가 이익에 대해 드물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때는 늘 도덕적 기준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물건값이 잘못 나와서 내가 덜 내게 됐을 때가 있죠.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하는 생각과 알려줘야 하는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익이지만 양심에 찔리는 그 순간 정당한 이익과 부당한 이익을 구분하게 됩니다. 작은 것도 대충 넘기지 마라. 공자가 일상의 식사에서도 예를 잃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도 어차피 혼자 먹는데 하며 대충 먹기보다 상차림을 정갈하게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순간 있죠. 혼자 있을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제대로 먹는 겁니다. 사람이 도를 실천한다. 도가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도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으며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좋은 원칙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기계발 유튜브를 구독하고 명언을 저장해두지만 막상 실천은 하지 않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좋은 원칙을 안다고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외모 가꾸듯 내면 가꾸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는 쉽게 빠지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에는 소홀하다는 공자의 탄식입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끌립니다. 하지만 진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쌓아온 실력, 인간관계,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공자는 덕을 쌓는 일에도 외모 관리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이라고 말합니다. SNS에서 셀카는 수십 장 찍어 필터 고르면서 정작 책은 몇 달째 같은 페이지에 펼쳐져 있지 않나요? 거울 보는 시간만큼 자기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헬스장 가듯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일관된 사람이 낫다. 완벽한 도덕적 경지에 이른 사람은 드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한결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을 만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과 일관성이 바로 진정한 선함의 증거입니다. 승진 기회 앞에서 부정한 방법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는 직장인,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서 신뢰가 생길 겁니다. 인생은 단계별로 익어간다. 공자는 15세에 배움을 시작해 30세에 자리 잡고 40세에 흔들리지 않고 50세에 천명을 알고 60세에 모든 말을 이해하고 70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각 나이마다 이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자전적 고백이죠. 나만 뒤처지나 조급해질 때가 있죠. 30대는 30대답게, 50대는 50대답게 각 단계를 존중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내 가르침은 하나로 꿰뚫는다. 공자가 제자 증삼에게 한 말로 증자는 이를 충서, 즉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을 나처럼 대하는 것이라 풀이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핵심 원리는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먼저 생각해보는 순간이 있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고 내가 좋은 건 남도 좋습니다. 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마라. 일의 크기에 맞는 방법을 쓰라는 뜻입니다. 과한 노력은 비효율적이며 때로는 간단한 해결책이 최선입니다.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분 거리 편의점에 차를 가져가려는 순간 있죠. 간단한 일에 과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일에 집중하고 돈은 나중이다.
일의 가치가 보상보다 우선이라는 철학입니다. 돈만 좋으면 실력이 늘지 않고 결국 더 큰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공자는 녹봉보다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성장의 길이라고 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를 때 시급만 보고 결정하다가 이 일 하면서 뭘 배우지 생각해보는 순간이 있죠. 당장 돈은 적어도 배울 게 많은 일을 선택하면 나중엔 더 큰 걸 얻게 될 겁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해라.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진리입니다. 공언하기 전에 먼저 실천하고 결과로 증명한 뒤에 말하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 되는 거죠. 자공이 군자의 도리를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가르침으로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이어트 조언을 하려는데 본인은 야식을 먹으면서 남에게만 운동하라고 하거나 자녀에게 절약을 가르치면서 부모는 명품만 사는 모습을 보이면 공허하죠. 먼저 실천하고 나서 말해야 진심이 전해질 겁니다. 막혔을 때 배우느냐가 인생을 가른다. 배움의 태도가 사람을 결정합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한 건 어려움 앞에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이 결국 앞서갑니다. 공자는 사람을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이 최고지만 배워서 아는 사람도 훌륭하고 어려움에 부딪혀서야 배우는 사람은 그보다 못하며 막혀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가장 못난다고 했습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고 기계를 만지다가 고장 내는 순간이 있지요. 매뉴얼 보면 되는데 라고 주변에서 말해도 나는 감으로 해 라며 버티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모르면 물어보거나 찾아보면 5분이면 해결될 일을 자존심 때문에 며칠을 허비하게 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진짜다. 공자는 화려한 말솜씨보다 진실한 행동이 어진 사람의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꾸미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태도가 진정한 가치입니다. SNS에 멋진 글만 올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죠. 헬스장 인증샷은 매일인데 실제 운동은 안 하고 독서 인증은 많은데 책은 안 읽고 봉사 사진만 올리고 진짜 도움은 안 주는 겁니다. 말은 줄이고 실천을 늘릴 때 진짜 실력이 쌓입니다. 좋은 영향을 못 남기고 사라질까 두렵다. 단순한 명예욕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남기지 못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다간 흔적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드렸을 때가 있지요. 그분이 고맙습니다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 순간,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공손하고 너그럽고 신에 있고 민첩하고 은혜로워라. 공자는 이 5가지 덕목을 함께 실천할 때 진정한 인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손함은 존중을 낳고 너그러움은 포용을 만들며 신의는 신뢰를 쌓고 민첩함은 기회를 잡게 하며 은혜로움은 협력을 이끕니다. 이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를 만듭니다. 제자 자장이 어떻게 하면 인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약속한 건 꼭 지키고 부탁받은 일은 빠르게 처리하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길이 다르면 함께 가지 않는다.
공자가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 한 가르침입니다. 근본적인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서로 다르면 억지로 함께 가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입니다.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사람을 보면 지치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구나 싶으면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게 서로에게 낫습니다. 상황마다 달라도 그게 진짜다. 진정한 성숙함은 상황에 맞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는 의젓하고 가까이선 따뜻하며 말할 땐 분명한 모습. 이게 위선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자아가 공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전하며 한 말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예에 바르게 행동하다가 친해지면 편하게 농담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진지해지죠. 이런 변화가 이중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읽고 적절히 대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각자 단점이 있다. 공자는 제자들의 성격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신은 너무 신중하고, 증삼은 느리고, 자장은 극단적이고, 자로는 거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난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보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팀 프로젝트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꼼꼼한 사람은 실수를 잡아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은 일을 빠르게 진행하고, 신중한 사람은 리스크를 예방하죠.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강점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나이 먹어도 미움받으면 끝이다. 사람의 인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갈등만 빚는다면 더 이상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들과 계속 부딪힌다면 남 탓보다 내 태도를 먼저 돌아볼 때입니다. 가족과 매번 같은 이유로 싸우거나 직장에서 늘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친구들과 오래 못 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을 때 가난하면 부끄럽고 나쁠 때 부유하면 부끄럽다. 이 가르침은 시대에 맞는 처신을 강조합니다. 세상이 공정하고 기회가 열려 있을 때는 능력을 발휘해 성공해야 하고 불의가 만연할 때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시기를 읽고 바르게 사는 지혜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기회가 많을 때 능력이 있으면서도 승진을 못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죠. 반대로 조직의 부정이 만연한데 그 덕분에 빠르게 올라갔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좋은 시기엔 실력으로, 나쁜 시기엔 원칙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린다. 진짜 기회는 조급하게 찾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뜻이죠. 제자 자공이 스승의 뜻을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물건은 값을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비유입니다. 급하게 기회를 잡으려다 보면 내 가치를 못 알아보는 곳에 시간을 쏟게 되죠. 지금 안 하면 끝이야라는 조급함보다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할 겁니다.